안녕하십니까, 배한기인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헬멧을 조금 이제 그래도 좀 나 마음에 드는 거는 좀 모으는 약간 그런 성향이 있는데, 이번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금 평소에 갖고 싶었던 모델도 구하게 되고, 또 이제 뭐 X14 같은 경우는 굉장히 써보고 싶었던 건데 이제 한번 써볼 기회가 또 생기고 막 그렇게 돼가지고 헬멧이 이렇게 많이 모일 일이 제 인생에 있을까 해서 이렇게 한번 사진 찍을 겸 이제 간단하게 그냥 사용했던 느낌들 겸 이제 저희 녹차님 다음 헬멧 이제 어떤 브랜드로 장만을 할지, 그리고 이 브랜드가 왜 나는 하고 싶고 왜 녹차님과 저희가 또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가장 이번에 이제 쇼웨이 X14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예전에 X11이랑 X12를 꽤 오래 썼었고, X12도 이제 그때 이제 총판에서 가서 직접 신품을 구매를 해서 꽤 오랜 시간을 쓰다가 녹차님이 사주셔서 정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솔직히 X12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당시에 써봤던 헬멧 중에서는 정말 될 게 없을 정도로 정말 좋은 느낌이었고, 조금 불만인 부분이 조금 있었지만 그래도 헬멧 자체로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엄청 기대를 했던 헬멧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구매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제 별로 이제 기분이 좋지 않았고, 뭐 이제 이것저것 봤을 때 약간 하는 느낌도 있고, 결정적으로 지금 X14에서는 마음에 드는 데칼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아는 형님이 한번 써보라고 이제 빌려주셔가지고 한번 써보게 됐는데, 이게 솔직히 이제 제가 이제 인수를 할까 생각했는데 정말 제가 너무 싫어하는 무광 블랙이어가지고 좀 고민이 되는데, 일단 뭐 이거를 여기 있는 헬멧 중에서 제일 잠깐 써봤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여기 있는 헬멧 통틀어가지고 통풍은 진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바람이 보면은 구멍이 그렇게 크지도 않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바람이 들어오는 느낌도 너무 좋고, 그리고 신기한 게 이게 볼패드 실드가 뻑뻑해서 이게 좀 불편해요. 볼패드 위치를 위아래로 살짝 바꿀 수가 있는 게 조금 포인트더라고요. 썼을 때 모습은 머리가 조금 말랐구나. 이런 모습이고, 약간 옆으로 봤을 때 약간 이게 삐죽삐죽한 곡선이 있는 느낌이고, 개인적으로 이제 X9, X11, X12, X14 가면서 디자인적으로 가장 많이 변화를 한 브랜드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쇼웨이고요. 이제 좀 아쉬운 점은 X12에서는 이거 실드 쪽이 락이 두 방향으로 가면서 이게 이렇게 살짝 여는 기능이 있었는데, 이게 입덕트가 두 방향으로 열리게 되면서 이 부분으로 이거를 약간 퉁쳤나? 약간 하게 되더라고요. 이 부분이 없어졌어요. 그 실드를 살짝만 여는 기능이. 그리고 이제 뭐 덕트 같은 게 예전에는 좌우로 여닫는 거라서 되게 헷갈렸었는데 그 부분은 굉장히 좋아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조금 아쉬운 점은 X12 때는 정말 제가 그때는 이제 안 써본 브랜드도 좀 있지만 그때 써본 브랜드 중에서는 정말 될 게 없을 정도로 그 다음 세대가 나와서 다른 헬멧을 봤을 때도 그래도 X12 참 좋았는데 라고 생각될 정도로 좋았었는데, 지금도 물론 좋은 헬멧이지만 그 X12 때만큼의 다른 헬멧에 그렇게 격차가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다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사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그렇게 쉘 자체가 커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실제로 썼을 때는 좀 커 보이기도 하고 진짜 약간 묵직한 느낌이 있어요. 무게도 사실 1600g 된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막상 들면 이게 진짜 이걸 무기로 써도 될 정도로, 사실 뭐 이렇게 이런저런 주렁주렁 붙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다른 헬멧도 지금 붙어 있거든요. 아무튼 그리고 이제 고속에서도 워낙 이제 딱 봤을 때 고속발 잘 맞게 생겼는데, 안타깝게도
제 바이크가 지금 RC390이고 그거로밖에 이거를 지금 못 타봐가지고 성능적으로 크게 고속 주행에서는 제가 뭐 많이 느끼지 못했지만 한 100 이제 중후반대로 넘어갔을 때 그 약간 이 헬멧이 뜨는 현상이 있거든요. 약간 가벼워지면서 고개가 살살 움직이는 현상인데 그런 현상은 덜해요. 이제 여기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상급이라고 그런 면에서는 저는 그렇게 느꼈고 뭐 이런 거는 사람에 따라서 주관이 다르니까 아무튼 그랬고요. 근데 이제 X14를 녹차님 헬멧으로 생각을 했다가 안 쓰는 이유는 데칼이랑 이제 녹차님이 그때 X11을 구매하러 같이 갔었는데 별로 그때 구매했던 기억이 딱히 좋지 않아서 조금 이제 차순위로 밀렸고 요즘 가장 많이 쓰고 다녔던 RI 7X 카이자밀입니다. 이게 사실 제가 RR5 때는 굉장히 RI를 안 좋아했거든요. RR4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변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때 가격이 아마 RR5 처음 나왔을 때 80만원인가 90만원인가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쓰기는 썼었는데 그렇게 별로 좋게 보진 않았었는데 7X라고 이제 나온 것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이게 나오고 생긴 것도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RI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이제 제가 이제 일하고 있는 매장에서도 취급을 하니까 조금 많이 물어보고 공부를 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일단 7X로 가면서 뭐 얼마 전에도 한번 유튜브 찍기도 했지만 굉장히 많이 바뀌기도 했고 RI는 선바이저가 있는 헬멧이랑 시스템 헬멧이 없어요. 그 대신 좀 이제 오픈 페이스 같은 것들이 종류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 이제 선바이저를 안 넣는 대신 이렇게 더블 액션 실드 뭐 바스 V 프로 쉐이드 뭐 그런데 이런 식으로 미러랑 이렇게 넣을 수 있는 헬멧 그 실드를 표방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나의 최고 장점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 보면 R75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곡률값이라고 해야 되나 최대한 원에 가깝게 디자인해서 충격을 받았을 때 그 충격을 최대한 분산시키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 CI 자체를 동글동글하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귀때기 같은 것도 이 부분을 안 파서 실드를 달다 보니까 이렇게 귀때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덕트 같은 경우도 잘 깨지지만 그것도 이제 충격을 받았을 때 이게 벗겨져 나가야지 헬멧이 걸리지 않고 충격을 이제 분산시키기 때문에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주행성 같은 경우에는 워낙 얘기가 많았는데 이 귀 때문에 이제 이것 때문에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근데 일단은 제가 이제 구형 헬멧이 없어서 그런데 이게 좀 귀가 많이 작아졌어요. 그 달릴 때도 주행풍이 엄청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밑에도 층가드가 이것도 있지만 또 추가적으로 옵션으로 그 순정 부품으로 포함되어 있는 층가드가 있어가지고 밑으로 치는 바람도 많이 적어졌고 실드 같은 것도 아예 시스템이 개선이 돼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외관에 비해서 진짜 내장은 많이 바뀌었다고 느끼게 되고 호환되는 게 거의 없어요. 사실 내피도 지금 다 다른 걸 쓰고 그래서 그리고 RI의 또 장점은 이 도색이 개인적으로는 이 브랜드를 통틀어 봐서 그 도색이 이쁘다 말고를 떠나서 약간 그 도색 자체의 퀄리티만 봤을 때는 RI가 전 개인적으로도 약간 도색의 퀄리티는 높다 라고 생각하고 싶고 그 사실 저는 약간 예전 헬멧들을 좋아하는데 그나마 이번 세대에서 데칼이 좀 괜찮은 게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는 이제 최우선으로 그 녹차님 헬멧으로 고려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사실 좀 구형 헬멧이라서 근데 이거 어쨌든 최상이니까 넣었어요. 예전에 녹차님이랑 사용을 했던 X802 로렌조 몬 데칼 헬멧이고요. 그 당시에 엄청 비싸게 주고 샀어요. 이게 정발을 안 해가지고 녹차님과 정발 모델을 샀고 제 거는 그 당시에 관세, 부가세, 뭐 배송비 뭐 해가지고 헬멧값까지 한 100 넘게 들어갔었는데 그래서 제가 5년 정도 쓴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모델 체인지가 굉장히 오래 안 됐어요. 안 되다가 이번에 X803이 나왔는데 이제 X802 같은 경우에는 바이크마트가 수입 업체인데 아마도 더 이상
수입 안 할라나? 좀 이제 분위기가 좀 안 들어올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픈데, 어쨌든 이 데칼 때문에 샀던 헬멧이고, 이게 좀 더 오래 쓸까지 생각했었는데 시야가 위아래가 요즘 헬멧들에 비해서 좀 좁은 편이라 조금 이제 쉬게, 이 데칼을 이제 모을 거기 때문에 판매는 안 하고 소장만 할 헬멧이고, 근데 너무 얘기가 질질 끈다. 어차피 시작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알파 11. 예, 뭐 아시다시피 국산 제품이고 홍진 크라운이라는 이제 뭐 회사인데 이제 HJC라는 로고를 사용하고 있고, 이 모델은 거의 유일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알파 11으로 나온 로렌조 데칼입니다. 보시면 요거랑 이게 로렌조 문 인디애나폴리스 X80이고, 이게 같은 모델 알파 11입니다. 이게 거의 나오자마자 제가 산 건데 국내에는 이 데칼이 없어가지고 이거 신혼여행 가서 사왔어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모델인데, 어쨌든 가격이 다른 최상위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설치합니다. 잠시만 예. 기다려주세요. 새로운 업데이트가 소프트웨어를 완료되면 설치한다. 알려드릴게요. 아무튼 가격대가 다른 동급 헬멧에 비해서 좀 저렴한 편이라 이것도 생각을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이게 제가 이제 사람마다 포지션도 다르고 틀린 거니까, 일단 이 쉐입이 옆에가 이제 옆에가 이렇게 좀 딱 짤뚱하게 떨어지는 그 느낌이 저는 별로 안 좋아요. 옆에서 봤을 때는 이쁜데 쉘이 앞에서 봤을 때는 조금 제 스타일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IC 말고 다른 기종으로도 주행을 했었는데 조금 고속에서 헬멧이 살짝 그 리프트 형상이 조금 있는 느낌이었고, 뭐 제가 자세가 잘못된 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가격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괜찮은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제 데칼이 이쁜 게 있는데, 와이프는 마블 헬멧도 싫고 스타워즈도 싫다고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그렇게 마음에 드는 데칼이 없다고 해서 일단은 보류. 제 생각에는 한 3순위 정도 여기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원래 쓰다가 이거는 원래 이거랑 커플 헬멧이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제 거 아닌데 이제 예전에 제 거였던, 이제 아는 동생이 박스를 깠다가 제가 그걸 인수했다가 그걸 어느 분한테 팔았는데, 그걸 제가 아는 분이 사서 그 매물이 나왔는데 그 동생이 자기가 새 걸로 샀던 헬멧이고 자긴 좋았어가지고 다시 가지고 있고 싶다. 근데 자기가 지금 서울에 없으니까 내가 먼저 우리 집에 좀 맡겨놓고 갔던 그런 헬멧이고, 에어로 헬멧인데 사실 이 헬멧은 괜찮아요. 전반적으로 몰라낼 없이 괜찮고, 가격대도 뭐 60만원대 정도가 될 거예요. 한정판 모델 아니면은. 근데 이 헬멧을 제가 안 쓰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실드가 이게 1단이에요 2단이에요. 이게 한 칸을 열면 이만큼이 열려가지고 살짝 열고 달린다는 개념이 없어서, 다른 부분들은 다 괜찮은데 이건 피스타 GP도 마찬가지지만 입덕트를 이 안쪽에서 열기 때문에 조금 이게 불편했어요. 그리고 두상이 조금 오래 쓰면 저한테 아파서, 개인적으로는 데칼도 마음에 들고 저는 좋았었는데 조금 아쉬움이 남는 헬멧이고, 이것도 나온 지 조금 된 헬멧이라 신형이 나올 것 같은데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점점 녹차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게 보여가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장만을 한 피스타 GP고요. 이거는 제 거 아니에요. 같이 샀던 동생은 GP-R을 샀고 저는 GP를 샀는데, 여기 그냥 한 자리 차지하면 예쁠 것 같아서 그냥 갖다 놨어요. 어쨌든 피스타 GP 같은 경우에는 약간 호불호가 엄청 갈리는 헬멧인데 돈값 못한다는 얘기 엄청 많이 들었고요. 공도에서 쓰면은 신이라는 소리도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 이제 뭐 이거는 산 경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때 써본 경험으로는 불편한 건 맞아요. 덕트 같은 게 업데이트가 완료되었습니다. 덕트 같은 것도 그냥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항상 거의 개방을 하고 다니는 상태로 상관이 없는데, 열었다 닫았다 자주 하시는 분들은 이거 고무를
여기 껴있는 것처럼 이제 갖고 다니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드 여는 것도 제 거는 이제 신형은 안 그런데 제 거는 여기가 민자라 가지고 실드 이 버튼 찾는 게 글러브 끼고 조금 애매해요. 그 다음에 실드를 열었을 때도 실드가 이렇게 하면 닫혀요. 그러니까 실드를 열고 달릴 수가 없어요. 거의 항상 주행할 때는 실드를 닫고 있는 걸 기준이고 이렇게 살짝 여는 기능은 있어요. 그리고 그나마 입덕트는 이 안에서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고 풍조름도 시끄러운 편이에요. 저는 솔직히 풍조름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편이긴 한데 그래서 저는 이 헬멧이 괜찮은데 이거 풍조름 때문에 싫다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새 거를 사면은 귀마개를 줄 정도로 풍조름 시끄럽다고 하는데 이 헬멧의 가장 큰 장점은 그 바람을 가르는 게 약간 정말 압도적으로 그 느낌이 있어요. 제가 뭐 아직까지는 RC밖에 안 써보긴 했는데 이게 그래도 RC도 100 중후반까지 중후반 정도까지 이제 나가잖아요. 그랬을 때 어느 정도 헬멧에서 느껴지는 그 부담, 진동, 이게 리프트 현상이라던가 그런 게 있는데 뭐 더 고속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 그 정도 속도에서도 소리가 들어와요. 앞에 화면은 움직이는데 헬멧이 움직임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가는 느낌이에요. 그냥 게임하는 느낌이에요. 소리 들리고 시야는 움직이는데 그런 느낌이고 생각보다 저는 괜찮았어요. 근데 물론 이거를 못 사는 이유는 가격이 정가 기준으로 지금 이제 GP가 안 나오고 이제 GPR이 나오는데 150만원 위아래 정도 하니까 거의 다른 헬멧 2개 정도를 살 돈이라 이것도 이제 조금 이제 마지막 남은 재고고 저렴하게 좀 해주셔서 그래서 장만을 했었는데 그래서 세컨 헬멧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은가 해서 코르사를 봤는데 코르사는 데칼이 아직까지 그렇게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사실 이거를 막 실시간 방송 같은 걸로 막 지명받고 그러면서 하면 좋은데 그냥 헬멧 많이 집에 있다고 자랑하려고 한번 해봤어요. 뭐 사실 크게 뭐 영향가가 있는 방송은 아니었던 것 같지만 이 헬멧들 궁금하셨던 분들은 한번 끄지마 내가 헬멧을 이렇게 해서 한번 쫙 찍을 거야. 한번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춰서 나올 것 같아. 들어가. 네, 와이프한테 카메라를 연결받았습니다. 이게 쇼웨이 X14 RI 7X 이게 지금 세나 같은 게 다 달려 있어가지고 조금 편차가 있어요. 이게 엑스라이트 X802 홍진 알파 11 에어로 GP500 HV 피스타 GP R이고요. 예쁜 얼짱 각도로 한 번씩 으악. 이것도 이쁜데 데칼. 네, 감사합니다. 태양긴이었습니다.